이건 절대 하지 말려. 모발 손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드드득. 건강해야 곱슬머리도 건강하게 자란다. 제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들. 곱슬머리 박채수입니다. 우리 곱슬머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곱슬머리인 내가 절대 하지 않는 것 5가지. 곱슬머리를 기른 지가 벌써 8년차가 됐더라고요. 반삭했던 시절이 참 엊그제 같진 않은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길래 제가 만약에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채소야, 이건 절대 하지 말려. 다시 얘기를 해주고 싶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로콜리들한테도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스타일링할 때는 어땠었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꽤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는요, 자연 건조를 하는 겁니다. 자연 건조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연 건조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컬이 진짜 예쁘게 마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스싸움 일절 싫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연 건조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피까지 자연 건조를 하게 되시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피는 100% 다 말려주시는 걸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세균과 박테리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냄새가 난다거나 각질, 비듬, 더 나아가서는 염증까지, 두피 질환까지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뭔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두피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시는 우리 브로콜리 분들은 두피를 말리고 계셨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요, 뿌리 볼륨을 확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이든 솔직히 뿌리 볼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매직을 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뿌리 볼륨마저 착 죽어서 물에 젖은 생쥐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 했잖아요. 곱슬머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모와는 다르게 물결이든지 나선형이든지 뭔가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모발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볼륨 있는 스타일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우리는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매직을 하다가 곱슬머리를 한번 길러보기로 했어. 근데 뭔가 자꾸 머리가 엄청 붕 뜨는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머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아실 텐데 차분하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점점 더 뭔가 볼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뿌리 볼륨을 좀 더 살리고 쉐입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잡을 수 있는 헤어픽 같은 것도 구비를 해서 스타일링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기를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두피를 말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뿌리 볼륨을 살리시기가 진짜 너무 힘드실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자연 건조를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계속 눌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말리지만 머리를 뭔가 뒤집었다가 앞으로 했다가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주게 되면은 점점 더 볼륨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심지어 집게 같은 걸로도 정수리나 뒤쪽에 볼륨까지도 좀 많이 살려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왜 우리가 볼륨을 굉장히 두려워하느냐, 아직까지도 볼륨을 익숙해하지 않아 하는 이유가 뭐냐, 주변에 그런 레퍼런스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인들의 레퍼런스가 정말 없기 때문에 핀터레스트에 다른 사진들을 많이 본다 한들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 인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나랑 잘 어울린다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보고 직접 시도해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꼭 브로콜리들이 고유한
필요한 자신의 컬의 매력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을 차분한 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이 좀 발견하고 찾아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고무줄로 머리 묶기. 매일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머리를 안 감은 날도 있을 거고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을 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느냐 보다 내가 어떤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모발 손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머리를 묶을 때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를 풀 때 특히 고무줄로 된 머리끈들은 마찰이 되면서 드드드 뜯기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머리끈들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부터는 그 머리끈에서 제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필수템을 소개를 하면서 전화선 머리끈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점도 있긴 해요. 조금 젖은 머리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그 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좀 더 얇은 스크런치들이 있어요. 좀 더 깔끔하게 머리끈이 안 보이게 스타일링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쟁여놓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머리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틴 재질로 된 모든 머리끈들은 오케이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조금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 곱슬머리는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간혹 제가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채소님은 예쁜 컬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란 게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컬도 남들과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막상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 머리를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가꾸어주게 되면은 진짜 내 본연의 컬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내 컬이 어떤 컬인지를 아직은 판단하지 마셔라. 저도 이렇게까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게 된 게 거의 지금 8년 걸린 거예요. 곱슬머리 그 불모지라고도 과언이 아니었던 8년 전, 그때는 진짜 국내 곱슬머리 관리법 영상이나 뭐 콘텐츠들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었고 직접 찾아봤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검색을 조금 해보다 보면은 곱슬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별해서 나한테 적용할 거는 당연히 본인의 몫이 되겠지만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단지 헤어 제품이 조금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헤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브로콜리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곱슬머리 스타일링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내 곱슬머리에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샴푸를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곱슬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제품을 굉장히 레이어링해서 많이 발라요. 수분, 보습, 유분, 보정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샴푸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곱슬머리야말로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모발에 수분이나 유분이 애초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발라줘야 되는데 제품을 많이 바르는 만큼 샴푸를 또 잘 해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날 머리를 감았어요. 두피 샴푸 이런 걸 써주시고 두 번째 할 때는 모발도 컨디셔닝이 같이 좀 되는 그런 샴푸를 써주시고요. 일주일에 마지막에 하는 샴푸는 다시 두피 샴푸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뭔가 너무 건조해질 것 같다 이런 일들은 잘 없으실 거고요. 두피가 건강해야 곱슬머리도 건강하게 자란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샴푸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모발에 제품들이 계속 쌓이면서 전에는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컬이 굉장히 스타일링이 잘 됐던 것 같아. 근데 점점 갈수록 컬이 뭔가 처지는 것 같고 모발에 뭔가 안 씻긴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리셋하는 의미의 세정력이 좀 더 강한 샴푸를 전반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주시면
있으면 좋긴 합니다. 올라플렉스에서 나오는 샴푸를 가끔씩 사용을 해주거든요. 자주 한번 써봤는데 실험 삼아 진짜 모발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리셋을 해주고 싶다 할 때 한번 쓰시고 트리트먼트나 헤어팩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컬 스타일링 하면서 루틴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해본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안 해본 것들이라서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나아요. 해보고 안 하는 게 낫지 했을 때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곱슬머리 관리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잘 답변을 드리고 컨텐츠로 좀 더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채소살롱이라는 컨텐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오프라인에서도 곱슬머리 스타일링 클래스라던가 이런 것도 차근차근 좀 열어볼 생각이라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곱슬머리는 아름답습니다.